세리아 2019-20 시즌 35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아탈란타와 볼로냐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탈란타가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득점 찬스를 제대로 만들기도 힘들었고 설상가상 가스페리니 감독도 상대 미하일로비치 감독과 언쟁 끝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런 아탈란타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이 슈퍼서브 무리엘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교체로 나와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8골을 넣었는데요. 이 중 11골이 교체로 투입돼서 넣은 골입니다. 이건 유럽 전체에서 최다 기록입니다. 사실 무리엘은 선발 출전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현재 32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 중 선발 출전은 고작 10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조커 자원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탈란타는 아주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아탈란타 팀 역사상 최다 승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기록은 승점 72점이었는데요. 이번 승리로 시즌 74점째를 거뒀습니다. 다음 사수올로와 밀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밀란이 정말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이어갑니다. 사수올로까지 2대1로 꺾었습니다. 그야말로 차라놀로와 질라탄이 승리를 다 만들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첫 골부터 두 선수가 합작해 만들었습니다. 다만 차라놀로는 이후 한 번의 시련이 있었는데요. 수비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VAR로 지적이 되면서 PK를 내주고 결국 동점골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라놀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까지 어시스트합니다. 사수올로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 갑자기 나온 브라비아의 백태클 퇴장이 참으로 뼈아픈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진정한 주인공은 멀티골을 기록했던 질라탄도, 멀티 어시스트를 배달했던 차라놀로도, 퇴장을 당했던 브라비아도 아닌 바로 돈나룸마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밀란에서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저는 이 선수 나이를 확인할 때마다 매번 깜짝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1999년생, 만으로 고작 21살입니다. 이승우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이렇게 아직도 한참 어린 선수가 벌써 밀란에서 200경기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무척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 말디니를 넘어서 부폰이 가지고 있는 세리아 최다 출전 기록도 가뿐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밀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가 끝나고 밀란에게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밀란이 결국 랑닉을 데려오는 것을 포기하고 피올리와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즉 다음 시즌에 밀란 감독도 피올리가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시즌이 끝나고 추후에 영상 하나를 파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랑닉을 포기하고 피올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으며 다소 여유가 생긴 밀란은 남은 시즌 모든 잔여 경기에서 로마뇰리에게 휴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단 로마뇰리 없이 밀란 수비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남은 시즌 밀란의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는 파르마와 나폴리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파르마가 2대1로 나폴리를 눌렀습니다. 최근 세리아에서 너무 PK가 과도하게 주어진다는 비판이 좀 많은데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실히 그걸 느꼈습니다. 심판이 PK를 너무 많이, 그것도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이 경기에서 터진 3골이 모두 PK로 나온 골이었는데요. 나폴리가 얻은 PK는 파르마의 그라시 선수가 박스 안에서 핸드볼을 저질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쳐도요. 나폴리가 내준 두 번의 PK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크게 충돌도 없었고요. 이런 걸 다 불어주면 어떻게 수비합니까? 이게 바로 짤로만 보던 그런 상황인 건가? 조금만 빗나가도 치명타 그런 거? 어쨌든 다소 석연찮은 판정 끝에 파르마는 무려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끊고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고요. 나폴리는 다음 시즌부터 팀에 없을 카이온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폴리타노나 로사노 둘 다 너무 못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인테르와 피오렌티나가 득점 없이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진지하게 피오렌티나 팬분이 계시다면 좀 묻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테라치아노 골키퍼 정체가 뭡니까? 넌 도대체 뭐냐? 피오렌티나 주전 골키퍼인 드론콥스키가 나오지 않고 세컨 키퍼가 선발 명단으로 나오길래 이겼구나 싶었는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골을 막아냈는지 세기조차 힘듭니다. 진짜 별의별 걸 다 막아내더군요. 물론 인테르 선수들의 결정력이 똥망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건 진짜 테라치아노 골키퍼가 미친놈이었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역전 우승 가능성을 노리고 있던 인테르였는데요. 이번 경기 무승부로 그 가능성조차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인테르는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됐는데요. 인테르 수비의 핵심 데브라이가 이번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현지에서는 조심스럽게 시즌아웃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8월에 있을 유로파리그에서 센터백으로 라누키아와 담브로시오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등권에 처져 있는 18위 레체와 19위 브레시아의 경기. 18위 레체가 3대1로 이겼습니다. 밀란이 레체에게 아주 큰 은혜를 내렸던 하루였는데요. 레체가 넣은 3골 중 라파돌라가 2골, 그리고 사포나라가 1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라파돌라와 사포나라는 모두 밀란 출신인 것이죠.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꼴등 스파를 잡고 기사회생하며 스파를 강등으로 밀어넣었던 브레시아가 이번 경기 레체에게 패하면서 17위 제노아와 승점 차이는 12점 차, 남은 경기는 3경기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강등 확정입니다. 이제 토날리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가 브레시아에게는 당면한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레시아가 강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경기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삼프도리아와 제노아의 데르비 델라 란테르나, 즉 제노바 더비, 예상을 깨고 제노아가 삼프도리아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삼프도리아의 모든 실점이 전부 아쉬웠는데요. 우선 첫 실점은 오마르 콜리가 판데프의 발을 걷어차면서 PK를 내주고 기록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지난 라운드에서는 자책골을 기록했던 베레진스키의 아쉬운 실수 때문에 허용하게 됐는데요. 볼을 걷어내지 않고 드리블로 끌다가 뺏기고 이게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승리를 챙기면서 강등권인 18위 레체와의 승점차를 4점 차로 유지한 제노아인데요. 세리아 잔류의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아직 제노아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남은 3경기가 인테르, 사수올로, 베로나 등의 순위가 높은 팀들이기 때문에 다른 강등 경쟁팀인 우디네세와 레체에 비해서 일정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36라운드에서 인테르에게 발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리노와 베로나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토리노 수비진의 잔실수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덕분에 베로나가 다소 손쉽게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은쿨루가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 울대를 때려버린 겁니다. 울대를 빡! 끝! 하지만 자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겨우 비겼습니다. 안살디가 오른발 크로스로 자자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는데요. 최근 토리노의 경기를 보면 의외로 안살디가 한 번 접어두고 올리는 오른발 크로스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스팔 강등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들어질 스팔 로마 대전. 야, 이 씨발놈아! 로마가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경기 뛰는 것에 의욕이 없어진 스파를 상대로 미친듯이 로마가 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제법 골을 많이 넣지 못했던 선수들이 골맛을 많이 봤던 경기였습니다.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폰세카 감독의 3백 전술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 이 3백 전술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로마입니다. 특히 이 3백 전술의 최대 수혜자는 브루노 페레스입니다. 수비 부담이 다소 적은 윙백으로 뛰니까 경기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리아 무대에서 골을 기록한 것은 1617 시즌 28라운드 팔레르모와의 경기 이후 무려 3시즌 만입니다. 중간에 브라질 리그로 임대도 다녀왔는데요. 요즘 폼이라면 다음 시즌 로마의 주전 한 자리는 그냥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온 윙어 카를레스 페레즈는 드디어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한 골이 있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첫 골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반전 게임이었습니다. 우디네세와 유벤투스의 맞대결. 놀랍게도 우디네세가 2대1로 역전승을 따냅니다. 이 점수가 더 놀라운 것은 우디네세가 현재 리그에서 득점이 스팔 다음으로 적은 최소 득점 2위 팀이기 때문입니다. 34경기에서 32골밖에 못 넣었던 팀에게 리그 최강 유벤투스가 2골이나 내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쌀이볼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디네세같이 상대적인 약팀이 수비를 두껍게 하고 내려앉아버리면 특별한 파괴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볼만 돌리는 거예요. 이번 경기가 딱 그랬습니다. 패스를 계속 돌리면서 점유율은 쭉 압도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유벤투스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에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보누치와 피아니치가 없을 때 전혀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디발라나 호날두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누치는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고 피아니치는 다음 시즌부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에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제대로 된 공격 전술이나 전진 패스를 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 유벤투스는 경기 내내 중거리 슈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벤투스의 득점도 바로 중거리 슛이었죠.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에서 실점도 정말 많이 늘어난 유벤투스인데요. 벌써 38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2를 넘어간 것은 유벤투스가 우승 행진을 이어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리한 수비 라인 끌어올리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점 장면에서 쭉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역습을 제어할 선수가 수비 진영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 상대 선수에게 그대로 프리 헤더를 허용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실점도 1차적으로는 산드로의 실수가 끔찍했지만 1인 역습에 그대로 골문까지 노출된 수비 전술 자체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인테르가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유벤투스였는데 이번 패배로 밥상을 얻게 됐습니다. 반면 우디네스는 무려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강등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라치오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라치오의 2대1 승리였습니다. 드디어 라치오가 이겼습니다.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라치오인데 드디어 소중한 1승을 뽑아냈습니다. 역시 라치오는 임모빌레가 넣어줘야 이기는 팀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호날두와의 득점왕 경쟁에서도 다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라치오에서 200번째 경기를 지휘했던 하루였는데요. 이 의미 있는 경기에서 라치오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100% 진출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폴리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고 로마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 리그 4위 팀은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시즌에 한 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최대 5팀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35라운드에 있었던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탈란타가 팀 창단 후 역대 한 시즌 최다 승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기록은 72점이었는데 이번 라운드 승리로 74점째를 따냈습니다. 밀란의 지안루이지 돈나루마는 벌써 밀란 소속으로 200경기 출전을 달성했고요. 밀란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로마의 카를레스 페레즈가 드디어 세리아 데뷔골을 집어넣었고요.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라치오 감독으로 200경기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치오 역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번 라운드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영상 만드느라 요즘 잠도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음 36라운드 영상 금방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